그거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램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유리기파는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지금 시장 좋다, 분명히 좋은데 절대로 넉놓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는 4,000을 넘어서 4,100 선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가 됐어요. 이게 며칠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당연히 10만 전자, 그러니까 10만 원대 예전 같으면 팔아야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또 더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호재들이 자꾸 나오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막 13, 14 뭐. 막 13 나왔죠 벌써. 저도 사실 13, 14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아까도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전제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제일 크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그 동력? 이것은 어디에서 올 거라고 보세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동력이요. 이 증시가 올라가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같이 묶어야 되니까. 일단 증시에서의 새로운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매수가 좀 있을 것 같다. 연기금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좀 마련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어차피 증시가 또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증시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의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전 가장 크게 보거든요.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발표를 한 걸 보니까 대규모 연산 지원 모델을 채택하면서 내년에 올해보다 서버당 평균적인 D램 탑재량이 최소 15, 최대 20%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D램의 수요라는 게 서버 D램이 그쵸.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똑같아요. 그냥 D램 탑재량이 얘네가 20% 늘어나면 전체 서버 D램 수요는 20% 늘어날 거고, 근데 과연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20%의 이 D램 생산량을 갑자기 내년에 늘릴 수 있는 회사가 있냐? 없죠. 아예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절대 그렇게 못하고요. 그런데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이 프로바이더들 입장에서는 선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렇죠. 이제 반도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이걸 모르겠나요? 당연히 알겠죠. 그럼 가격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예상치를 보니까 이번 4분기에만 기존 전망치보다 최소 10%, 최대한 15%까지도 가격을 높게 받을 거래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램의 생산지인 삼성전자가 이 단순 범용 D램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를 적어도 받아주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생각했다 잊었다 하는 게 삼성전자가 HBM을 합니다. 네,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오픈 AI에다가 돈 주고 대신 니네가 이거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내 칩 사라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더 하면 이제 판매자거든요. 벤딩 머신 하면 그 자동 판매기인 것처럼. 근데 이 벤더 파이낸싱이 예전에도 닷컴 버블이나 이때도 유행을 했던 거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사실 돌려막기에 가까운 얘기지만 잘 된다고 한다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칩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쟤한테 내 돈을 투자를 하고 제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 내 칩을 그 돈으로 또 사.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주로 아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는 엔비디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HBM에서 완전히 밀려 있지만 이번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했잖아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다 품절 났거든요. 이미 하이닉스. HBM 그렇죠. 품절, D램 품절, 낸드 품절, 다 품절. 근데 여기저기서 벤더 파이낸싱 해가지고 그 비싼 데이터 센터 짓고 싶죠. 돈이 없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빌려준대. 대신 내 거 칩 사래. 근데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려니까 HBM이 필요해. 하이닉스한테 물어봤더니 야, 내년에까지 품절이라고 얘기 안 했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져와요? 2등 사업자, 3등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한테도 D램에서의 기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HBM에서의 기회도 함께 가져간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내년 이 사이클이 도는 데까지 그 이후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사실 지금 10만 원이 훨씬 넘은 이 주가에서 이제 구경하던 분들 이제는 좀 이번에 다른가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도 또 과거 코로나 이후에 물렸던 기억 때문에 네. 겁내하신단 말이에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도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우리 무역 협상 됐다 뭐 하면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변동성이 되게 세진 걸 봤어요.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되게 셌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였다 막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막 2, 3% 올라왔다가 막 다시 0으로 내려왔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물론 요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3% 그게 뭔데 이럴 수 그렇지. 있죠. 요새 뭐 6%, 8% 막, 한 막 오르는데. 8%는 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이러면 이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실은 매수를 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뭐 하루 먹기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중장기로 봐야 된다. 네, 근데 이 이게 사이클의 끝까지? 근데 이 사이클의 끝이 가면은 그때는 이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살짝 그건 와요. 예전에랑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서 2018년 그때도 이제 사이클이 한번 크게 돌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2016년이 3분기인가 그때가 바닥을 찍었어요. D램 가격이. 그리고 막 한 2년을 올라가지고 2018년 그쵸 2분기에 맞아 이게 고점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주가도 다 같이 박살났는데 그런데 이게 2018년 1분기에 이미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양이 출하량을 역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 최근에 어젠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시장 좋다. 분명히 좋은데 절대로 넋놓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D램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거기니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이런 서버 용량을 무지하게 늘린다고 그때도 막 뭐 줄 서서 사야 된다, D램이 없다 막 이랬는데 딱 그냥 2018년 중반 딱 되면서 그냥 갑자기 주문 취소. 취소가 들어오죠. 네, 막 없어지면서 가격 갑자기 빠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해요. 물론 옛날은 D램이 무조건 그냥 이만큼 만들어 놓고 쟤네가 100개 사갈지 1000개 사갈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냥 야 몇 개 달라고 자 이렇게 줬다면 지금은 훨씬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될 거고 HBM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D램 같은 경우에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물량이 부족한 지금 상태이고 여기서 증설도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상태라 예전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증설해서 한 번 수요 꺾이니까 다 끝나고 막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호황은 절대로 계속 가지 않거든요. 네. 절대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좀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지금은 살만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10만 원이 넘었어도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겠냐? 이거는 분명히 사인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크로에서 무너지는 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히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됐든 품절이란 말이 없어지면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 네, 그럼요. 이게 26년의 품절이라고 26년 끝까지 품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한참 남았어요. 컨퍼런스 콜 열었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품절입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품절이면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품절이면 야 지금 품절이야. 주가 기가 막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말하겠지만 품절이라는 말이 사라지면 돼요. 그럼 꺾인 거죠. 그러면 그 실적 발표에서 그 말이 없는 없어지면. 그 신호로 보고 그때는 매도를 이제 시작을 해야 그거는 된다. 분명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뭐 진짜
1조 4천억 가까이 나왔죠. 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100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만 닉스. 100만 닉스. 이제 60만 닉스 와. 이미 뭐 이제 뭐 그건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된 걸로 보는 것 같아. 와. 근데- SK 하이닉스 뭐 정말 품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네. 좋은데 네.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못 가지고 있다면 들어가도 되나? 근데 당연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이클이 내년까지니까. 그쵸. 사이클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결국은 D램 쪽보다 HBM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HBM이 요즘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계속 투자를 HBM 쪽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HBM도 근데 원래 D램이거든요. D램을 쌓아놓은 게 HBM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D램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HBM 이만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D램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 웨이퍼를 똑같이 투여를 했을 때 HBM은 D램 대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물량이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건 이거를 증설하고 늘려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고, 이 HBM을 어차피 더 늘릴 수 없어서 지금도 품절이니 뭐니 하고 나온다면 사실은 공급 과잉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당장으로는. 그러니까 사이클 끝까지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갑자기 꺾여서 취소 나오면 어쩔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요가 꺾인다는 건 결국은 AI 투자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이 AI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까도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말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 돈이 말씀드리면 이게 엔비디아가 막 돈을 벌어요. 막 뭐 팔아서 벌어. 이 돈이 다시 일로 갑니다. 근데 이 돈이 다시 일로 와. 다시 이 돈이 일로 갔다가 이 돈이 일로 오고 막 일로 갔다 일로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고리가 하나 끊어지잖아요.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부러지기가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요. 그리고 꼭 엔비디아가 돈을 줘서 투자한 애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AI 툴을 개발하는 쪽들도 결국은 AI가 누가 더 빠르게 얼마나 큰 뭐 용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사업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만약에 어느 한 곳 빅테크에서라도 어떤 이 AI 툴을 만드는 곳에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부었던 돈 다 포기하고 나 안 할래, 못 하겠다 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이 업계에서의 대장이 없기 때문에 대장을 먹고자 하는 싸움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년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야 그러면 너 지금부터 사가지고 주구장창 끝까지 최근 올랐던 것처럼 뭐 50만 닉스가 결국은 70만 닉스 되고 100만 닉스 되고 200만 닉스 되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특히 변동성이 좀 심해졌을 때 그럴 때를 이용을 하셔서 좀 나눠서 사신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시점도 추격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역시 그 이제 매도와 관련한 고민, 이거는 삼성전자와 똑같이 같이 가야죠. 쇼티지 품절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신호가 나왔을 때, 왜 이번에는 품절이라고 안 하지 할 때 그냥 아 이제 슬슬 그만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뭐 자주 나오는 얘기일 거거든요. 아마 뭐 그냥 분기마다 무조건 컨퍼런스 콜 하면 뭐 내후년 건 품절입니까? 이 얘기도 나올 거고. 아 지금 뭐 새로 만들고 뭐 나중에 HBM 뭐 5가 되고 뭐 할 때도 그 얘기 나오면 아 그 주문은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뭐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이게 저의 되게 혼자만의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것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가 거기에 답을 하면 또 품절이하고, 안 하면 이상한데.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요즘 그 기판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유리 기판에 네.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이렇게 부각이 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유리기판은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지금은 업계에서는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리기판이, 그리고 너무 이제 연구 단계면은
그래도 뭐 유기기판이 계속 쓰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업계에서 나오는 그 회사들에서 자기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특히 이제 뭐 SKC 같은 이 유리 원판 하는 데들 걔네들이 이미 우리는 이제 연구 단계를 지나서 고객사랑 테스트를 뭐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 이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HBM이나 뭐 AI 시장이 되면서 유기기판이 갖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넘으려는 시도는 유리기판으로 가 있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게 완전 미래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이제는 유리기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대신 그럼 그 유리기판에서 어떤 회사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서요. 그럼 유리기판의 대장주 혹은 그 관련주 가장 그 주도주들을 뭘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저 유리기판을 만들어서 나중에 패키징하는 것까지를 과정만 살짝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일단 유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유리는 말씀드렸듯이 SKC인데 얘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얘밖에 없어서 독보적인. 네, 그냥 SKC가 이거를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고 하고 또 SKC는 미국에서도 또 무슨 보조금 같은 것도 받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 쪽으로 쓰는 곳에는 또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얘는 그래도 위치를 굉장히 자기 포지션이 충분히 잡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유리가 처음 이제 왔으면 여기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뚫으려면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구멍 뚫는 거는 이제 피롭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레이저 가공 장비도 하고 뭐 패널 자르는 것도 하고 노광도 하고 TGV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라인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미 고객사 라인업 쪽으로 들어가서 이미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회사도 사실 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구멍 뚫었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 뭐 이거 자르기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이거 결국 여기다가 이제 패키징을 할 때는 삼성전기가 뭐 당연히 앞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또 경쟁사가 많아요. LG이노텍 이런 데도 우리가 볼 때는 카메라 모듈이지만 이것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텍도 있고 뭐 해외에도 경쟁사가 꽤 있고 최근에 뭐 국내 회사든 해외 회사든 어느 정도 이런 패키징을 좀 한다 기판을 좀 한다 싶은 업체들이 전부 이 AI 서버용 쪽으로 다 돈이 되니까 몰려오고 있어서 나중에 유리기판에서 삼성전기가 뭐 유기기판에서의 그 위치를 유리기판에서의 위치로 넘어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들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기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뭐 지금 당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잘라야지 또 열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살짝 뭐 미스난 게 있으면 열 처리해가지고 좀 수율을 올려주는 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이거 시리얼 넘버 같은 거 마킹한다 그러거든요. 그 마킹하는 기업들인데 이 회사는 지금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이게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네,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뭐 절단하고 검사하고 본딩해야지 절단해야지 검사해야지 이런 게 한 세트로 그냥 야 니네가 이거 해와 이렇게 하면은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본딩은 여기 한미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절단하는 건 또 이오테크닉스가 이러면 이것도 한 바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한 통에 맡기고 싶은데 한미가 나중에 이것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마감 공정에서는 그래도 이오테크닉스들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밸류 체인을 보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왜냐면 신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밸류 체인을 잘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클럽 박재현 대표 모시고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주도주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투자의 관점 다시 한번 좀 짚어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재현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 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